코인 자매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입니다. 밤사이에 또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우려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5천만 원 선을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또 방향성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이번 주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코코샤인님과 저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주목하는 하나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글래스노드 리포트와 함께 또 우리가 또 오늘 보조 지표로 CDD 지표라는 그러한 분석을 함께 볼 건데 우선은 글래스노드 리포트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 단기 보유자분들의 물량들이 이제 또 한 번 출회가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는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 아까 일부에서도 앵커님께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금은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장기 보유자분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내 포지션 지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밑에 있는 그러한 차트이고요. 그리고 빨간색과 또 녹색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을 때, 장기 보유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을 때 나타내지는 그런 지표이고, 이 빨간색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자분들이 매도하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상승장에서 이 빨간색 지표가 많이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의 특성이 굉장히 고가에 올랐을 때 이 비트코인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지표가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 좀 상승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장기 보유자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그러한 행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장을 조금 포기를 하고 이제 다시 모으겠다. 라는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했던 비트코인에 이제 모으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들을 좀 반증하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으는 시기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큰 상승장보다는 우리가 어떤 횡보의 장들을 겪을 때 이제 대부분의 자산가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좀 좋은 가격에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매집 시기가 왔다 이런 정도로 이 지표는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물 이제 ETF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선물 거래가 너무나 증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현물 거래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선물 거래는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근데 보통 이 시장의 원리 자체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상방에다가 베팅할 수도 있지만 하방에다가도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하방에 베팅하는 선물에 관한 계약들이 좀 늘어가는 거는 좀 시장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선물 거래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지금 이 지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물 거래량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단기 보유자들, 신규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계약 같은 경우가 42%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비트코인 하락에 좀 많이 베팅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지표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결제 약정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결제 약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강제 청산 때 우리가 또 한 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가격 하락을 단기적인 리스크까지 지금 동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됐을 때는 5,000달러 선도
지표도 이제 잘하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5천만 원 선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색상이 보이시잖아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거래를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느냐를 좀 나타내는 건데,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이 선물에 관한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정리를 해온 부분들이고,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나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 비트코인 매도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다시 축적하는 포지션으로 넘어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선물 시장이 너무나 증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의 현물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현물 시장의 거래량 자체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런 하방에 베팅하는 선물 계약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미결제 약정이 강제 청산이 됐을 때 또 한 번의 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글래스노드 리포트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앵커님이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잠시 뒤에 또 제가 CDD 지표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좀 주목하고 싶은 점 중에 하나가 선물 계약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점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물에서는 우리가 상방 베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겠다. 앞으로 좀 더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온체인 데이터 지표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보조 지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CDD 지표라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던 지표입니다. 근데 보조 지표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고, 앞서도 제가 지금 시작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기 보유자분들,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장기 보유자분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단기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이동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CDD 지표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파란 색깔로 표기가 된 게 CDD 지표고, 검정 색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역시나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이 CDD 지표는 역시나 이제 계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동한 코인 개수 곱하기 이동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 보유자분들이 이동을 많이 할 때 이렇게 빔을 쏴줍니다. 이렇게 쑥쑥 갑자기 올라와주는 경우들이 있죠. 장기 보유자분들이 이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출현이 돼서 가격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지만, 장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절대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CDD 지표가 확 올랐었을 때는 보통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되려 상승장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겠죠. 비트코인의 물량을.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보기 쉽도록 표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싹 빔을 쏴줬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그런 CDD 지표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거나 이제 추세 전환을 확인할 때 이 CDD 지표를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분들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CDD 지표가 최근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던 두 번의 큰 쏘아 올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강세장이 일어났었고, 한동안 주춤하다가 또 한 번 이 CDD 지표가 올라왔을 때 또 한 번의 강세장이 연출됐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장의 추세 전환을 좀 예측할 때 적중률이 조금 좋았었던 보조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퀵데이터라고 해서 조금 보기 쉽게 표기를 해놓은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흰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이거든요. 비트코인 프라이스고, 밑에 있는 주황색이 CDD 지표인데 상승장을 굉장히 좀 잘 예측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CDD 지표가 상당히 상승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또 우상향
상향하거나 또 여기서도 CDD 지표가 상승을 해줬을 때 비트코인이 거의 꼭지점까지 올라가주고 또 횡보의 시간을 겪어서 CDD 지표가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장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좀 장기적인 추세 전환을 볼 때 이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보고 과연 지금 이 횡보장이 언제 끝날지, 상승장이 언제 도래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과연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가 CDD 지표는 중요할 것 같은데 CDD 지표의 지금 현재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까지의 데이터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CDD 지표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낮은 값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CDD 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진 이후에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추세 전환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CDD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시장을 갑자기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는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보고 갑자기 이 CDD 지표가 상승을 하거나 어떤 시그널을 나타낼 때 제가 또 갑자기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오늘은 CDD 지표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정리를 최종적으로 좀 해드리자면은 CDD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립토컨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CD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CDD 지표를 무료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실 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장기 보유자들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분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보다는 장기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온체인 지표들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갑작스런 이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상승장, 횡보장이 끝났다라는 부분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표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CDD 지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글래스노드 리포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아직 장기 보유자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우리가 좀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제는 좀 횡보장이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횡보장의 시간 동안 다시 축적하는 단계의 포지션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온체인 데이터의 어떤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참고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시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어떤 규제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이 온체인 지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함께 저희가 다 장기 보유자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처음 설명해 주시는 이 CDD 지표를 참고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단기 보유자들이 다소 좀 이탈을 한 상태고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2035년이 왔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코인은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4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미 달러화, USD, 그리고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코샤이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거에 좀 투표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 2035년도는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온다면 저희가 오늘은 또 재밌게 그래도 분위기 전환을 한 거니까 만약에 온다면은 만약에
통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달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암호화폐 투자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대장인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ETF가 승인이 났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제적인 부분에 들어왔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서 좀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마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투표 결과가 앵커님 A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도 A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한 표를 네. 넣었을 것 같긴 한데 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많이 그쵸. 받고 있고 또 네. 비트코인이 좀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비트코인은 2위를 차지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4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8.4%, 솔라나가 13.1%, 마지막으로 이제 미 달러화가 6.5% 순이었습니다.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비탈릭 부테린이 넣어줬습니다. 트론과 BNB, 바이낸스 토큰,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마지막으로는 네오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봐라. 이건 이제 중국판 버전이겠죠. 여기에는 무려 35만 명 가량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트론이 51%로 1위를 차지했고요. BNB가 22%, 네오가 21% 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탈릭이 어떤 뜻으로 이걸 질문을 했을까 궁금해봤는데 특히나 이 비탈릭 부테린이 아직까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 에이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에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에이다 홀로 이제 갓 이다다라면서 2,000원까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975원 정도까지 오르면서 홀로 좀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이 업데이트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2022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에이다를 발행하는 블록체인에서 올해 2분기 안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이드라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스템 정비를 작년에 했을 때에도 9월 당시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에이다 측에 디파이나 덱스, 메타버스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또 NFT 붐이 일고 있는데 에이다 측에서 이제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파비오가 안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에이다가 이 성장성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겠다라면서 정말 3,000원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이다에 대한 우리 코코샤이님의 생각은 네. 어떠신지도 또 개인적으로 네. 궁금해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이다가 사실은 1세대, 2세대, 3세대 코인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투표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근데 에이다가 사실 썬데이 스왑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썬데이 스왑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번에 출시된 썬데이 스왑이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금이 몰려서 이제 에이다 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다면은 그러한 시세들을 충분히 다시 반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에이다 코인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호재가 있지만 이 호재가 막상 또 실현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